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유명한 공포 체험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뒤져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찾고자 했다. 그러던 중 한 게시글이 우리의 눈에 띄었다. 제목은 밤 12시에 거울 앞에서 해야 할 것이었다. 호기심이 왕성한 우리는 그 글을 읽기 시작했다. 게시글의 내용은 이러했다. 밤 12시 정각에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손전등 하나만 켠 채 화장실 거울 앞에 서라고 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보며 3번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아와 주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녀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였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았지만 수많은 댓글들이 그 의식을 실행한 후 겪은 기이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다 했고 또 다른 사람은 한참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했다. 우리는 그런 미심쩍은 이야기를 실제로 겪고으로 결심했다. 무섭기도 했지만 그만큼 흥미로웠다. 다 같이 모인 여름밤 정확히 11시 55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방불을 모두 끄고 각자 준비한 손전등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다. 집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고 그 정적을 깬 것은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다. 화장실에 도착해 우리는 거울 앞에 일렬로 섰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시계는 정확히 12시를 가리켰다. 첫 번째 친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아와줘 라고 말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친구가 똑같이 말했을 때 그의 얼굴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마치 거울 속에 빠져든 것처럼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고정되었다. 세 번째로 내 차례였다. 나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고 의식을 진행했다. 그 순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갑자기 흐릿해지더니 이상하게도 내 옆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도 아무 말 없이 거울만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동안 말을 잃은 채 그 거울을 계속 쳐다보았다. 그러던 중 네 번째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의 눈은 거울을 떠나지 않았고 손전등을 거울에 떨어뜨려 그 빛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모두가 그제서야 현실로 돌아와서는 회식을 마칠 시점이라고 결론지었다. 급히 화장실을 빠져 나와 다시 불을 켜니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우린 한동안 그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잠을 잘 수 없었다. 꿈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흐릿했던 모습이 떠올랐고 한동안 거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떠올라 무서움을 느꼈다. 결국 그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재미로 했던 이 의식이 얼마나 강력한 무언가일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우리는 그날 이후 팬톤과 비슷한 경험담을 본 적이 없으며 다행이라 여겼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짐했다. 절대로 가볍게 어떤 의식이든 따라하지 않기로. 그날의 공포는 결코 쉽사리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덥고 습한 여름날 밤 대학생인 민수는 기말고사가 끝난 후 스트레스를 풀고자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 펜션은 민수가 어릴 적 가족들과 함께 자주 들렀던 곳으로 자그마한 호수와 둘러싼 숲이 아름다워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었다. 펜션에 도착한 민수와 친구들은 짐을 풀고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자 술 기운에 취한 친구들은 하나둘씩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들었다. 하지만 민수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잠이 오지 않았다. 잠시 바람을 쐬고자 민수는 밖으로 나왔다. 시원한 밤 공기를 맞으며 펜션 주변을 거닐던 민수는 문득 어릴 적 가족여행에서 겪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때 이 펜션 바로 근처 숲속에서 실종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사람들은 그저 여름밤에 호수 주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만 들을 뿐이었다. 민수는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분명히 아무도 없던 호숫가 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였다. 민수는 순간 움찔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자신의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수는 다시 펜션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이번에는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두려움에 휩싸여 뒤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서둘러 펜션으로 돌아온 민수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친구들은 그에게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다고 농담했지만 민수는 그 소리가 너무도 생생했기에 쉽게 잊을 수 없었다. 그 이후로도 민수는 그날 밤의 경험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몇 년 후 회사 생활에 지쳐 다시 한번 여유를 찾고자 그 펜션을 혼자 방문하게 되었다. 밤이 되자 민수는 그날 밤과 같은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저 잊혀진 옛날의 착각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펜션을 떠나는 날 아침 민수가 짐을 싸고 나가려는 순간 문틈 사이로 작은 손바닥 크기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한 아이가 우스가에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을 뒷면으로 돌리자 거기에는 희미하게 "나 여기 있어요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그 사진을 떨어뜨렸고 황급히 펜션을 떠났다. 그날 이후 민수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갔지만 여름밤 잠 못 드는 어느 날이면 문득 그날의 서늘한 기억이 민수를 찾아오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묘한 고시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길고 무섭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나는 서울로 올라가 자취를 하게 되었다. 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나는 비교적 저렴한 고시원 방을 하나 구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 안에 자리하고 있었고 복도는 낮에도 어두침침했다. 하지만 방값이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저런 불평을 무시하기로 했다. 처음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다른 입주자들은 거의 마주칠 수 없었다. 방음이 잘 되지 않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소리나 웃음소리가 가끔씩 들리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은 내가 방을 나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곤 했다. 몇 주가 지났고 고시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갈 무렵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늦은 과제를 마치고 잠을 자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누군가가 방문 너머에서 속삭이는 소리였다. 나는 궁금한 마음에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다. 그러나 순간 소리는 사라지고 불길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때 누군가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예상 밖의 방문에 순간 헉하고 놀랐지만 개인적으론 누군가 공사를 하러 온 줄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저 찬 공기만이 나를 감쌌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다시 문을 닫았다. 그리고 며칠 뒤 고시원 건너편 방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다. 그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였고 우리는 의외로 쉽게 친해졌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항상 불안한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뭔가에 쫓기듯 두리번거렸고 가끔씩 내게 다가와 이상한 질문을 하곤 했다. 너도 그 소리 들어봤어? 복도에서 나는 그 목소리 말이야.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분명히 나만 듣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도 같은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때부터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한 얘기를 자주 나누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더욱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나는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고 복도 끝에는 한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잠에서 깼다. 가슴이 마구 뛰고 있었다. 다음날 그 남자 입주자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나 오늘 여길 떠나려고 해.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그리고 그는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났다. 남은 건 그의 빈 방과 묘한 공기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떠난 뒤에도 그의 방에서 가끔 불빛이 새어나오곤 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방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물론 주인 아주머니의 허락을 받은 후였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방 한 구석에는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복도를 걸을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나는 고시원의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얼마 후 나는 공부를 잠시 미루고
고시원을 떠날 결심을 했다. 그 주인 아주머니는 내가 떠날 때 나를 쓸쓸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금도 가끔 그 고시원에서의 일들을 떠올린다. 그 소리들은, 그리고 그 여자의 모습은 모두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나와 그 남자만이 그런 경험을 했을까? 그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나는 그저 이 모든 것이 그저 오래된 건물에 얽힌 하나의 해프닝이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가끔씩 내 꿈속에서 나는 여전히 그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때는 여름 방학이 시작된 7월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깊은 산골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공기가 맑고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서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함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이 여행은 개강 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오래된 친구인 나영, 지수, 그리고 민수와 함께였다.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미리 예약해둔 한옥 펜션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추천받은 계곡으로 향했다. 계곡에서 물놀이와 바비큐 파티를 즐기며 하루를 보낸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펜션으로 돌아갔다.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순간 정전이라도 된 줄 알았지만 몇 초 후 전등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기묘한 전조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의 작은 슈퍼에 들렀을 때 우리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그분은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말을 걸어오셨다. 자네들 어젯밤엔 별일 없었나? 우리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 하시더니 그 펜션에선 가끔 이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 예전부터 그랬어. 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셨다. 기분이 찝찝했지만 우리는 여행이니 만큼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둘째 날도 무사히 지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밤이 되자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우리는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장난이려니 하며 다시 잠을 청했지만 조금 후 또다시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우리는 겁이 나서 그를 말렸지만 그는 들은 척도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우리는 후레쉬를 들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펜션 뒤쪽 숲속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우리는 민수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돌아서서 다시 펜션 안으로 들어갔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그의 모습에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났다. 슈퍼의 할머니는 우리가 떠나는 것을 보며 피한 건 잘한 일이야. 라는 짧은 말을 건네셨다. 마을을 뒤로한 채 차를 타고 나오면서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에 오지 말자는 결심을 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우리는 그 펜션에 있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 펜션에서는 과거의 화재로 인해 몇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이 돌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실제로 뭔가를 겪었기에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이 여행은 오랜 친구들과 그나마 무사히 돌아온 마지막 여행이 되었다. 이상한 경험이었지만 잊지 못할 하나의 이야기로 남아 우리 사이에선 은근한 금기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그 마을은 그저 시간 속에 남겨진 미스터리로 기억되기를 바랄 뿐이다.